네, 안녕하세요. 김주현의 리포트 김주현입니다. 증권사 리포트들 이렇게 쭉 보다 보면 사실 그 리포트 자체의 내용을 보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만 어떤 것들이 많이 올라오는가를 통해서 최근 시장의 흐름이 이렇구나, 시장은 이런 것들에 주목하고 있구나라는 흐름을 읽을 수 있다는 점에서도 또 의미가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해서 의미 있는 시간 오늘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한 주간 발간된 저희 미래에셋증권 리서치 센터의 리포트들 몇 가지 또 추려왔는데요. 오늘은 그 가운데서 일단 실적 나왔던 엔비디아 리포트 발간된 것 있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이외에도 중국 출장 이후에 중국 기업들 관련한 리포트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오늘은 바이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중 갈등 그 사이에서 우리나라 조선 해운주에 어떤 영향이 있는 건지 관련한 리포트 또 이슈 코멘트 형식으로 나온 게 있어서 그것도 좀 챙겨보도록 할 거고요. 앞서 이야기 드렸던 중국 출장 그 이후에 탐방기 결정판 중국 AI 리포트가 나왔어요. 이것도 좀 간략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말씀드렸던 것 가운데 가장 처음에 있었던 거죠. 엔비디아부터 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엔비디아 전주 실적 발표 이후에 김영건 애널리스트가 목표가를 하향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수익성 개선에 확인이 좀 필요하다라는 제목을 달고 있어요. 김영건 애널리스트는 이 엔비디아 실적에서 전분기 대비 감소한 GP 마진, 그러니까 매출 총이익률에 집중했습니다. 블랙웰 매출액이 시장 예상을 웃돌았고요. 이외에도 H200 적용 비중이 늘어나면서 전반적인 외형에서의 성장은 지속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다만 앞서 이야기했듯이 매출 총이익률이 문제였는데요. 물론 매출 총이익률도 73%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기는 합니다. 다만 더 이상의 개선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점에 시장은 주목했습니다. 전분기 대비로 보면 이 GP 마진은 3개 분기 연속 감소했습니다. 블랙웰 초기 램프업 비용이 반영된 결과라는 설명인데요. 문제는 이게 올해도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이겠죠. 김영건 애널리스트는 현재 진행 분기에도 추가적으로 하향돼서 70.6%까지 떨어질 걸로, 그러니까 마진 감소가 4개 분기 연속 이어질 걸로 전망한다라고 밝혔습니다. GP 마진이 일단 뭐 내년, 내후년 되면서 반등을 하기는 합니다만 70%대 중반대까지 오르려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설명인데요. 여기에다가 제품 제조와 유통 과정에서 글로벌 공급망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가운데 본격화되고 있는 미 정부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은 결국 또다시 엔비디아의 비용 측면에서의 문제로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마진 축소와 관련해 고려해야 하는 또 하나의 변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합하면 이 마진 축소라는 현상이 내부적으로도 그리고 외부적으로도 당분간 이어질 수밖에 없는 여건인 거고요. 이를 감안해서 연간 영업이익 추정치를 하향한다라고 밝혔어요. 이익 추정치를 하향하다 보니 목표가 역시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기존 194달러였던 걸 151달러로 낮춰 잡았고요.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했습니다만 차세대 제품에 대한 구체적 로드맵을 3월 중순으로 예정돼 있는 GTC 이후로 밀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적극적인 대응이 좀 망설여지는 부분이 있다. 이럴 때는 일단 좀 지켜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도 덧붙이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예고 드렸듯이 두 번째는 바이두 보고서예요. 상대적 부진, 주가가 사실 중국 내 주요 테크 기업들 가운데서 상대적으로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바이두인데요. 이 같은 흐름은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중국에서 이 탐방 이후에 박연주 애널리스트가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이제는 뭔가 좀 바이두만의 강점을 보여줘야 할 때라는 제목을 또 부차적으로 달고 있는 리포트이기도 해요. 경기가 침체의 국면에 있다 보니 아무래도 검색 광고 매출이 다소 많이 부진한 상황입니다. 온라인 마케팅 매출이 6.8% 전년 대비 감소하는 모습을 전분기 실적에서도 보여줬어요. 다만 이걸 클라우드 부문의 성장이 상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각종 AI 서비스를 도입하고 있는 회사의 특성상 중국 내 AI 도입과 투자가 본격화됨에 따른 클라우드 실적의 견조한 성장은 뭐 어쨌든 지속될 거다라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클라우드나 AI 파운데이션 모델 그리고 자율주행 같은 기존 바이두가 강점을 갖고 있던 분야에서의 후발 업체들의
침투가 활발해지다 보니 그 안에서의 경쟁이 격화되고 심화되고 있는 부분은 다소 부담스럽다라는 설명인데요. 정리하자면 검색 광고 쪽에서의 회복이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는 구간에서 이외 자율주행이나 AI 파운데이션 모델 등에서의 경쟁까지 심화되다 보니 주가가 그간 상대적으로 다소 부진했던 바 있고 뭔가 새로운 강점을 바이두만이 갖고 있는 강점을 보여주지 않는 상황이라면 이 같은 분위기는 결국 바이두 주가의 상대적인 부진에 지속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목표가를 때문에 하향 조정했어요. 검색 광고 부분의 추정치를 하향하면서 목표가는 기존 107 홍콩 달러였던 걸 102 홍콩 달러로 5% 하향한다고 밝혔고요. 투자 의견은 단기 매수 트레이딩 바이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다음은 조선해운 관련한 보고서예요. 미국의 중국 선박 규제 이슈를 어떤 시각으로 봐야 할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동 애널리스트와 류재현 애널리스트가 잠재적 게임 체인저라는 제목으로 함께 발간한 리포트인데요. 앞서 지난달 말이었죠. 미국 무역대표부는 중국 선사와 선박에 대한 미국 내 입항 수수료 부과 계획을 발표했던 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중국 선사의 선박이나 중국산 선박 그리고 중국산 선박을 운영하는 선사의 선박이 미국 내 항구에 입항하게 되면 수수료를 부과하겠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오는 24일까지 공개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고요. 4월부터 6월 사이에 구체적인 최종안을 마련하게 됩니다. 이후에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이에요. 물론 구체적인 방안은 좀 더 지켜봐야 알겠습니다만 이 같은 방향성을 고려할 때 향후 글로벌 선사들의 중국 조선사에 대한 발주 선호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그 반사 이익은 한국과 일본 조선사가 받게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에 기존 미 해군 사업 수주 가능성에 대한 기대 그리고 미 LNG 수출 터미널 모멘텀에 대한 기대가 있었던 여기에 중국 선박 규제로 인한 수혜까지 반영할 가능성이 있는 HD 현대중공업을 최선호주로 꼽았고요. 미 무역대표부의 중국 선사와 선박에 대한 규제가 시작될 경우 중국 해운사와 선박들의 원가율이 대략 9 내지 17%가량 상승할 거란 계산이에요. 이 계산하에 중국산 컨테이너 비중이 5% 이하로 미미한 HMM이 경쟁 리스크 완화라는 관점에서 긍정적일 거라고 봤습니다. 최근 이 HMM은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해요. 투자 의견 기존 트레이딩 바이에서 매수로 상향했고요. 목표가는 기존 22,000원이었던 걸 25,000원으로 높여 잡았습니다. 이외 현대글로비스 역시 중국 선사와의 경쟁 리스크 완화라는 관점에서 긍정적이다라는 의견 함께 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저희 리서치센터 중국 출장 이후에 가장 최신으로 나온 보고서예요. 중국 AI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딥시크 에브리웨어라는 제목의 보고서입니다. 박연주 애널리스트와 김지은 애널리스트가 공동으로 발간한 보고서인데요. 어디에 있는 딥시크라는 제목을 담고 있어요. 이 내용을 좀 보면 중국에서 기업 탐방 등을 진행한 결과 딥시크와 유사한 혁신이 자율주행, 제조업 생산, 또 휴머노이드 같은 산업 전반에서 고르게 진행 중임을 확인했다. 그래서 딥시크 에브리웨어라는 제목을 썼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딥시크에서도 봤듯이 중국은 가성비가 높고 풍부한 AI 기술을 바탕으로 기업들의 상업화를 위한 빠른 움직임, 여기에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맞물리면서 AI 분야에서 단연 높은 경쟁력을 갖는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른바 딥시크 모먼트 이후에는 오픈소스와 움직임이 눈에 띄게 가시화되면서 원가 하락의 속도가 붙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다만 최근에 이 중국 테크 기업들의 주가 상승이 굉장히 가파르게 빠른 속도로 나타났던 바 있죠. 보고서는 다만 그럼에도 보시듯이 항생테크 PR 그리고 나스닥 100 테크 PR 봤을 때 여전히 상대적으로 나스닥 대비 항생테크가 좀 싸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내 유사 기업들과 기업 가치를 비교했을 때 여전히 중국 기업들 같은 경우는 가격적인 매력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 업체들 같은 경우는 미중 간의 갈등도 있고요. 이외에도 뭐 정치적인 리스크도 있을 거고요. 또 기업들을 놓고 봤을 때 투명성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논란 등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해서 이런 것들이 리스크 요인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최근 중국 기업들의 경쟁력이 어느 때보다 높아져 있다라는 부분에 생각한다면 중기적인 관점에서의 주가 회복세는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이야기 덧붙이고 있어요. 구체적 종목 단으로 넘어오면 수직 통합과 규모의 경제 그리고 자율주행 기술 대중화 등을 앞세워서 글로벌 업체로 성장하고 있는 비아디를 탑픽으로 꼽고 있습니다. 목표가를 지난달에 높였던 바 있는데요. 또다시 추가적으로 상향한다고 밝혔어요. 당시 높였던 목표가가 445위안이었는데요. 이걸 500위안으로 12% 추가 상향했습니다. 매수 의견 제시하면서 탑픽으로 꼽았고요. 샤오미도 역시 함께 탑픽 종목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경쟁력 등을 바탕으로 한 글로벌 전기차 업체로의 성장에 대한 잠재력을 높이 산다라는 이야기 다시 한번 하고 있어요. 이외에 관심 종목으로는 경쟁력 있는 중국 테크 기업들의 분산해서 투자할 수 있는 ETF입니다. 타이거 차이나 항생테크 ETF 관심 가져볼 것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주에도 다양한 리포트 통해서 시장의 흐름 읽어봤어요. 다음 주에 또 좋은 내용 가지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한 주 보내세요. 고맙습니다.